많이 먹네요.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술 땡기신다는 분들 많으시네요. 근데 화면이 좀 이상했죠? 예. 제가 요즘 뭘 또 준비를 하는 와중에 약간의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Know Yourself님 오셨고요. 썬팅님, 알브레토 남님께서 오셨습니다. 민어 얌얌 이렇게 하셨네요. 민어를 계속 보여주면서 드셔야죠. 그러게 말이야.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이게 중요해요. 요즘 우리한테 가장 밉상인 사람, 가장 열받게 하는 사람, 우리를 가장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지귀현 판사입니다. 온 국민을 이렇게 잠 못 들게 하는 사람, 바로 이 한 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며칠째 이게 뭐냐고요, 이게. 생각 같아서는 쫓아가서 한 방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울끈불끈 듭니다. 우리도 적폐들처럼 이 판사 집 앞에 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쁜 놈, 어떤 놈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심우정이 아크로비스타에 산다는데 우리 아크로비스타에 가가지고 또 우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해야 되나요? 저놈들이 한다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자, 저도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이 지귀현 판사 주변을 요즘 조금 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희한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저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이한 부분도 꽤 많이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극우 세력이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극우 세력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극우라 그러지 누구를 보고 또 극우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군요. 세 번째 주제는 지귀현 판사 주변을 털어보니입니다. 알고 보니까 극우 세력인가? 극우 세력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게 지귀현 판사 주변을 털어보니까 이 지귀현 판사가 자기도 판결 내려놓고 탄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기도 판결 내려놓고 지금 어쩔지를 못한다는 거야. 너무 당황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 나는 검찰한테 속은 것 같다. 내 검찰의 속임수에 말렸다. 이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탄식을 한데 본인 스스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는 거죠. 지금 지귀현 판사에 대한 비판이 우리 진보진영 시민들한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검사, 판사들 안에서도 지금 쏟아진답니다. 야, 지귀현이 너 때문에 우리 지금 업무가 폭주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임마? 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지귀현 판사가 그런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검사한테 속은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네요. 야, 이게 뭘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하나하나 털어보겠습니다. 전국의 판사, 검사들이 지금 열받았답니다. 지귀현 판사, 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업무가 폭주하게 생겼다. 입맛 때문에, 지귀현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 라는 얘기가 지금 쏟아진다고 해요. 뭔데? 판사 하나 때문에 전국 판사, 검사들의 업무가 폭주한다? 이유가 있어요. 지귀현이가 지금 내린 게 뭡니까? 구속 적부심, 주속 적부심 기간 동안 이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빼줘야 되는데 구속 기간에 빼주고 그만큼 구속 기간을 늘려줘야 되는데 지귀현이가 이 계산하는 방법, 구속 기간 계산하는 방법을 기존의 날짜 기준으로 하던 것을 지 마음대로 시간 기준으로 바꿔버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까지 그런 일 한 번도 없었고요. 전부 다 날짜 기준으로 했었어. 근데 갑자기 지기현이 갑자기 뻥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당황하는 거예요. 전국이 지금 다 이 지기현이 때문에 나도 풀어줘. 나도 석방 대상이야. 나도 재심받아야 돼. 라는 사람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명태균이에요. 명태균도 뭐라 그런다고? 야, 윤석열이만 왜 풀어줘? 나도 풀어줘. 나도 계산해보니까 구속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기소가 됐어. 나도 풀어줘. 라고 한답니다. 명태균만 그렇게 했어요? 전국 구치소 교도소에서 난리도 아니래요. 나도 불법적으로 됐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명태균의 변호인인 이 남상권 변호사죠. 남상권 변호사가 서류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만간 제출할 거라는 거야. 자, 뭐 명태균만 이러겠습니까? 이거 제출하겠다고 하는 재소자들 어디 한둘이겠어요? 제가 적게 잡아도 한 3, 4천 명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많으면 3만, 4만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억울하다는 사람 전국에 지금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앞으로 전국의 판사, 검사들이 다 맡아서 해야 될 건데 얘들 속 뭐라 그러겠어? 야, 이씨, 지기현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나게 생겼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참네. 아우. 자,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을 석방해준 그 논리는 정말 개 논리도 아니고 이 개도 이런 개 논리가 없어. 이건 완전히 아니 기존에 있었던 절차가 있고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시간으로 정해놓은 거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날로 계산해 놓은 거는 날로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48시간 동안 붙잡아 둘 수 있어요. 체포영장인 경우에. 따라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경우에 체포적부심 하는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빠지는 그거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체포기간을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체포적부심은 그래서 48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구속적부심은 자, 구속기간은 열흘입니다. 경찰 열흘, 경찰 열흘, 검사도 열흘. 따라서 10일, 1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이 아니라 구속적부심을 하게 되면은 적부심하는 기간 동안 날짜를 계산해서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오후 2시에 적부심을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결정이 났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틀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계산해가지고 20시간만 빼면 되지만 이게 이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이틀을 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 제가 며칠 전에 다 보여드렸죠. 따라서 지기현 판사가 이런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소자들한테 이게 적용될 리가 만무한 겁니다. 명태균 적용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 그거를 누가 가만히 받아들이겠냐고. 윤석열 하나를 위해서 만든 법리였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 개논리, 엉터리 논리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야.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그러지 않겠어? 윤석열은 무죄고 나는 유죄냐? 윤석열만 그렇게 해준 게 어딨냐? 라고 떠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그 감당은 어디가 다 해야 돼? 판사, 검사들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그 비판을 다 떠안아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국회에서 또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러니 전국의 판사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어? 욕이 막 쏟아져 들리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 이 지기현 판사 걸리기만 걸려봐라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이 와중에 재밌는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지기현 판사 사생활이 털리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생활 털리는 이 과정이 되게 쉽습니다. 아마 지기현을 아는 다른 판사나 검사들이 쉽게 이 지 씨에 대한 얘기를 쏟아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기현 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 사생활 턴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사생활 털이들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 지기현 판사의 SNS가 지금 털렸더라고요. 이게 예, PPT가 조금 이상하네요. 여러분 잠시만 좀 기다려 보시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요, 이 지기현 판사의 유튜브 계정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유튜브 계정, 지기현 판사의 유튜브 계정입니다. 지기현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기현 판사의 유튜브 계정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느냐? 바로 이 지기현 판사의 이 유튜브 계정 중에서 제일 놀라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뒤지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윤서인이가 나오더라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윤서인이 얼굴이 보이시죠? 네, 이 부분입니다. 윤서인. 잘 안 보이십니까? 자, 제가 키워 드릴게요. 확대 좀 해볼게요. 네. 지기현 판사의 이 재생 목록에 보면은 이 윤튜브 해서 윤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떡 떠 있어요. 자주 듣는 저장되어 있는 목록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쭉 뒤져보니까요. 뭐 서문탁, 브라운 아이즈 걸즈, 대선 D-39, 명절 민심은 누가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 거 좀 따라할 수도 있지, 윤튜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게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일본에 뭐 과자를 뺏기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새우깡 우리가 먼저 만들었어. 일본이 만든 게 아니라.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윤서인, 얘 거를 이렇게 참 애청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저장 목록에 윤서인이 떡하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지기현 판사의 이 애창 목록을 싹 뒤져봤는데 대부분 음악이에요. 대부분 음악인데 유일하게 이 음악이 아닌, 그러니까 일종의 좀 텍스트라든지 음악이 아닌 다른 정치 텍스트로는, 정치 컨텐츠로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윤서인 거예요. 그것 좀 따라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무렵에 명절 민심 어쩌고 하는 뭐 그런 내용.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음악이더라고요. 예.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판사 알고 봤더니 순 극우 적폐 아니었느냐? 극우 적폐였네. 그러니까 판결도 그따구로 내리지. 뭐 이런 얘기 말이죠.
제가 좀 웬만하면은 이 지기현 판사 조금 뭐 쉴드를 한번 쳐볼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칠 생각, 어떤 점 때문이냐면은 여기 윤서인 그 컨텐츠 위에 매불 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하면서 그래서 아유 이 사람도 매불쇼도 보는구나. 그러면 윤서인 뭐 가끔씩 뭐 이렇게 윤서인만 보는 건 아니니까 라고 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매불쇼 건 이거는 서문탁의 음악이었어요. 노래 부르는 부분이고 윤서인은 노래 부르는 거는 거의 없고 그 일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욕하는 내용 요것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서문탁 거는 노래 부르기 때문에 4분밖에 안 되고요. 윤서인 거는 거의 20분 가까이 되는데 20분 내내 일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욕하는 내용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짜증이 나서 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장 목록에 이런 게 들어간다?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떡한 이거를 저장 목록에 넣어뒀더군요. 이거는 쉴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기현 판사의 이 계정을 쭉 돌아보면은 저장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음악이에요. 음악이고 종교 관련 콘텐츠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뭐 찬송가 좀 들어있고 그 밖엔 다 음악입니다. 그런데 음악 아닌 게 10건이 채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윤서인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맞죠? 제가 그래서 이 사람 주변을 좀 사실 좀 많이 털어봤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지기현 판사를 아는 사람들 얘기를 좀 수집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솔직히 뭐 그럴 줄 알았대.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행동에 옮길 정도면 뭐 원래 그 사람의 성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기현 판사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다녔습니다만 뭐 재수를 했나 뭐 삼수를 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같은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은 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 잘 모르는 서울대 법대 동기들도 잘 모르긴 한데요. 하지만 평소 말하는 얘기들을 알고 있었던 이 지 씨에 대해서, 지 판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 판사 원래 좀 그런 성향이기도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지 판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인적사항, 지금 공개된 인적사항을 보면은 전남 어디 출신인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SNS에 보면은 서울 거주이자 서울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제가 이 사람이 개포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지방 출신 아니고 아마 부모님 고향이 뭐 전라도 어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는 모양입니다. 이 지기현 판사하고 저하고 함께하는 친구가 있나 싶어서 뒤져봤더니 이렇게 나오더군요. 자, 여기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기현 판사도 알고 나도 아는 충격적인 인물은 누구? 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자, 야, 박지훈, 니 지기현이하고 묻지 않어? 야, 이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나? 와, 박지훈. 참, 네. 에휴,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지기현 판사 그래요, 좀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자녀들도 지금 털리는 모양이에요. 예, 이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자녀의 영상 얼굴인 걸로 보이는데
지기현 판사의 그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은 영상이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다니는 학생 정도로 보이는데 3명의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뭔가 상황극을 막 해요. 한 1분 남짓한 영상 2개가 있는데 이 지기현 판사의 이 계정을 털었으면 당연히 이 영상을 봤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그래서 이 병상 계속 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 다 나와 있던데 어떡하지 이 사람?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기현 판사가 당연히 당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사실은 내가 당했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당황해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기네 아마 지기현 판사가 아마 주변의 지인들을 보고 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이런 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검찰에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지기현 판사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기현 판사 주변 인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 보수 성향도 맞고 좀 저쪽으로 많이 기울은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총대를 맬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 지기현이라는 사람은 윗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윗선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늘 신경을 쓰는 사람이래요. 따라서 이번에도 대법원에서의 뜻이 무엇인지 조이대가 자기한테 왜 이 사건을 맡겼는지 궁금했을 것이고 그 뜻을 알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또 본인이 총대 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거를 대법원이나 상급법원으로 떠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나오는 판단을 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인대요. 그런데 지기현 판사는 당연히 자기가 판결을 내리면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할 줄 알았는데 즉시 항고를 안 하고 갑자기 그래 수용해볼게 라고 하는 바람에 지기현 지만 욕먹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기현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검찰한테 당했다. 검찰한테 속았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글쎄요. 제가 볼 땐 약간 변명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 지판사의 경우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맨 처음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검찰은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거다. 즉시 항고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에브리바디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안 했거든요. 모두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예상했습니다만 그 모두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게 만든 게 검찰이죠. 검찰은 애시당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 지판사 얘는 뭐다? 검찰의 작전에 말려든 거 맞아요. 맞기는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괴물을 거리에 풀어놓는 결정을 내린다?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고 아무리 자기 생각은 상급법원, 그러니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게끔 그러려고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내린 판결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 구속 취소라니 어디서 그런 황당한 일을 해버린 겁니까? 한마디로 해서 아주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검찰이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지기현이는 제대로 판단조차 안 하고 검찰의 진위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덥석 위험한 짓거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과연 내가 검찰한테 속았다, 나는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라는 말로 변명이 되겠느냐는 거죠.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독약을 주사하면은 옆에서 해독제를 바로 먹일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아니에요? 아니, 이거 너무 위험한 장난 아닌가요?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얼마 전에 요즘 그 청소년들이 희한한 게임을 한다죠. 목을 콱 졸라가지고 사람을 순간적으로 숨이 탁 끊어지게 만든대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금방 또 회복이 된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장난이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한때 이게 되게 유행했었대요. 목을 콱 조여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살짝 죽이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옆에서 이렇게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다시 살리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장난으로 친구의 목을 졸랐는데, 그리고 인공호흡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애가 안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관여했던 학생들이 다 잡혀왔어. 얘들이 법원 검찰에 와가지고 한 진술이 뭐냐? 우리 평소 그런 장난 좀 했고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줄 알았대. 근데 안 살아났거든. 너무너무 위험한 짓이죠.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쇼킹한 일이었지. 엄청난 일을 벌인 거지. 근데 이번에 지기현이가 한 일도 그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거죠. 그래 놓고 과연 나는 그럴 줄 몰랐다 라고 하는 게 변명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검찰이 장난친 거 맞고요. 검찰의 음모가 있었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귀연 판사의 책임이 경감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법 가지고 장난치고 자신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책임지기 싫어서 남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것, 지가 자신의 판단, 자신의 법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그 판단을 내리기 싫어서 남한테 떠밀려고 했다가 어마어마한 문제를 낳은 거죠. 제가 볼 때 이 지기현이라네 판사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어찌 보자면 얘는 어떤 한편에서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소위 말하는 미필적 고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기현 판사 변명하기는 늦었다. 변명을 하기에는 나 이럴 줄 몰랐다 라고 변명하기에는 저질러 놓은 짓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기현 앞으로 니 어찌 사는지 내 똑똑히 지켜볼 거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오늘 네가 한 짓은 두고두고 내가 1000배 만배 갚게 만들어 주겠다. 75년생 지기현 앞으로 신날 거야. 오래오래 살기 바래.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